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킥보드는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쪽으로 갖다 이제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관련 기술로 보니까 맵 매칭이라고 있는데 맵 매칭 어떻게 뭐 딱 뭐가 들어와요? 맵이? 맵 지도. 맵. 그건 안 해? 아 교수님, 저도 석사예요. 진짜. 그러네. 맵 매칭.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신호를 우리 쪽에서 못 많이 잡아요? 쓰는 건데 우리 김동기 교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GPS 장비라는 것 자체가 고가형을 쓰면 쓸수록 당연히 위치 오차는 줄어들 수 있게 되죠. 근데 고가형 장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 GPS 장비를 쓰는데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에 분명히 반납했다고 했는데 가보면 없다라는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숨겨놓거나 아니면 뭐 길 뒤에다가 놔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확한 위치들을 우리가 더 정보로 제공을 해준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레스트 마일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매매층과 관련해서 운영에서 지금 어떻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맵 매칭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어서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도입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고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 교수님 연구실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민간 업체의 기술력보다는 이렇게 이제 학계의 연구력을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둘이 친하더라고요. 자동차 녹화 전부터. 이 킥보드가 아니고 자동차 매매층. 그건 누가 할게? 교수님? 그럼. 아 진짜 그럼. 교수님 맵매칭, 아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맵매칭 그냥 보통 알고리즘. 교수님이 아니더라고요. 매매층 알고리즘을 네. 해가지고 장관님 친구도 있고.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갖다가 최초로 예측을 해서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박수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시주세 같은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교자라. 매매층 하니까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뭐 맵 너 아니 뭐 맵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맵만 막 들어도 간질간질. 마음이 푸근해. 네, 그러니까요. 결국 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킥보드라든가 최종 수단의 우리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전체의 큰 교통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변화예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뭐 뉴 노멀 시대의 라스트 마일이다 뭐 이런 아주 거창한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또 이 유튜브 독자들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이것도 김동 교수가 쉽게 풀어주세요.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타거나 뭔가 공유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이 뉴노멀 시대 코비드 19 이후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퍼스널한 모빌리티가 아주 강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위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걱정 때문에 공유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이 공유 서비스라는 건 전 되게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위생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공유 서비스는 앞으로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고요. 반대로 이 문제를 잘 극복을 해낼 수 있다면 개인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공공보다는 민간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비전과 전략들을 만들어 보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공유 경제를 민간들이 망설이고 꺼리는 그런 장애 요인들을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이 하나씩 제거시켜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걸 제거시킬 수 있도록 법규가 좀 장려도 해주고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맡겨서 못하고 저런 거에서 맡겨서 못하는 뭐 옛날에 공유 차량에도 뭐 그런 저 차량에 하다가 뭐 타다 같은 경우가 이제 타다 맞아. 대표적인 경우죠. 이게 법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사업 자체를 접어버리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업계는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혹시 이제 두려운 게 면허증도 없지, 나이 어린애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뭐 음주하고서 킥보드 탔다. 아, 그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불법이고요. 그리고 개정된 법에 대해서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뭐 벌금 있나요? 근데 지금 현재 법이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 벌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그 킥보드 음주운전이 정확하게 법규 위반이 아니다. 그 법규 위반입니까? 법적 어떻게 되나요? 이제 현행법상에서는 원래 이제 면허 정지 사유이고 지금은 이제 자전거처럼 그 조금은 마일드한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근데 면허증이 없어져 버리면 면허 정지가 할 게 없잖아.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는 면허 정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약해집니다. 그 처벌의 수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요. 근데 교수님,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이 개별화된 이제 교통수단, 말 그대로 PM에 대한 게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우리가 갖게 되고 확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로 PM은 확대되고 관심 많이 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린 비대면 사회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공유란 말이에요. 우리 또 이제 팽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공유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전망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가 공유하는 거와 대면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쓰니까 만지잖아. 그렇죠. 같이 쓰니까 만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뭐 해맨이가 나왔지만 저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동 킥보드 회사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일회용 헬멧을 쓰일 수 있는 뭐 비닐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방안들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충분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런 민간은 또 끊임없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이용자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간 여러 가지 우리 전동 킥보드와 개인교통정에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평동훈 대표 사업도 해보시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또 가끔 타보셨을 테니까 가끔이 아니고 매일 타시죠. 종합적으로 한 말씀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 나온 이제 기회 삼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부작용과 이제 순기능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 산업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의 결정은 이제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것이 잘만 활용되면은 많은 사람의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도 마찬가지고 이걸 진흥하는 쪽으로 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같은 업체, 민간 업체의 역할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서 이제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할 테니 이제 이용자분들과 이제 정부의 공무원분들께서 또 그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봐야겠네요 오늘 이 시간. 직접 공무원이 봐야 되는 네, 거지. 많이 보셔서 네. 정책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교수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이동 수단은 아주 최소화되고 아주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본인 스스로가 좀 지킬 수 있는 것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될것 마음대로 같아요. 버린다든가 또 안전을 무시한다든가 또 우리 전문가들도 사실은 김노기 교수도 아까 멤매칭 해가지고 이 이용에 대한 수요 패턴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 교통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뽑아가지고 좀 날카롭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로교통법의 개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서 풀렸는데 혹시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시장을 개방을 해주되 공공 측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서 의견들을 최대한 전달하는 것이 우리
대한교통학회를 포함한 이 교통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얘기 듣고 나서 담비 리포터 어때요? 네. PM이 AM, PM의 PM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가 정말 밝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마무리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전을 좀 지키고 지금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초창기는 이걸 좀 같이 맞춰가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좀 업체 쪽으로 부담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함께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때요, 저 오늘 교활모? 뭔가 멘트가 상당히 세련됐어. 아 그랬어요. 좀 정책 나오고 뭔가 좀 막 힘이 실어지네요. 갑자기 내가 외소해지는 기분이 그래요. 예. 어깨 들긴 뽕뽕 합니다. 들어가면서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영어 단어로는 생소했죠. 뭐 PM, MM. 오 아니라는 거. 네.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이동 교통수단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동구 교수님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또 네. 디어 코퍼레이션의 팽동원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고 또 기왕에 오신 김에 그 뭐 눌러야 될 게 아니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네. 원래 오늘 첫 시작부터가 뭐 10,000명 구독자 달성 뭐 이런 목표로 오셨잖아요. 당연하지. 네, 그냥 구독하면 안 되고 뭐 좀 취미로 추면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아유, 그거야. 댄스 구독, 댄스 구독. 댄스 구독? 네, 진짜 만 될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네. 제가 댄스를 추기는 좀 그렇고. 이거 예. 구독해 주세요. 네. 이거요? 네, 아이, 네. 그냥- 하나, 둘, 큐. 구독 꾹. 어쩌지? 떨어지겠는데. 네,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 AIPM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고, 거듭 얘기하지만 제도도 마련돼야 되고, 안전조치도 마련돼야 되고, 민간의 부단한 창의력인 기술이 정부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져야 될 미래에 각각맞는 수단 중에 하나다. 어때요? 담비 리포터. 좋았어요. 킥보드 못 타봤지? 킥보드 탈 거고요. 나랑 같이 탈까? 네, 우리 함께 타서 네. 인증샷 하나 날릴까? 위험하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요 항상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